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극단적인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비 양극화의 전제는 극단적인 소득 양극화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돈이 없고 소수는 엄청나게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있는 이 소수는 하이엔드 소비, 그야말로 끝간 줄 모르는 최고의 수준의 소비를 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최저가를 갖다가 찾아서 인터넷을 헤매고 그리 식당들을 헤매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부자들이 떼돈을 벌고 있죠. 고금리와 주식 가격이 지금 폭등해서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상당히 많죠. 미국에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하니까 지금 엄청난 소비를 해대고 있고, 미국의 중산층 이하는 지금 스타벅스 소비조차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이 일종의 좀 중산층 이상이 된 듯한 분위기를 즐기는 일로 소비되어 왔죠. 한국에도 스타벅스 커피가 짜다로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 내가 좀 뭔가 된 듯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즐기러 스타벅스에 가는데, 자, 미국의 스타벅스가 지금 미국의 소비 급감 그리고 소득 급감과 더불어서 좋은 시절이 끝이 나고 단골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전쟁에 엮여서 그렇다고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최근에 모카 커피가 $6, 8,200원을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스타벅스를 안 마시겠다. 그래서 과거의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이 월등히 미국보다 비쌌는데, 인플레 탓으로 미국의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내어 먹거나 싼 커피집으로 가지 스타벅스 커피를 $6씩 주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스타벅스 지금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8% 감소하고,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점포의 매출이 3%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 매출이 이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줄은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지금 이 리워드 회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충성도가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4%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보면 이 스타벅스가 아닌 메가 커피가 1등으로 거의 올랐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서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제 폼을 좀 안 잡더라도 싼 커피 마시겠다, 비싼 커피를, 밥값에 근접하는 커피를 마실 수 없다라는 이런 시각이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폼도 살만할 때 잡는 거고, 자, 과거에 보면 8,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8,000원짜리 점심 먹고 6,000원짜리 커피 마셨다,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이 유행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 양극화, 특정 소비 집단 간 소비 수준의 극단적인 양극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은 고급 사치제, 명품, 외제품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저가 생필품을 사는 저소득 계층은 그걸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더 저가를 찾는 이 극단적인 소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저가 내지는 초고가 상품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도 아주 싸거나 아니면 고급이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지 어중간하면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뷔페가 지금 요 근래 이런 경기 불황 속에서도 한 1인당 20만 원씩 해도 두 자릿수 증가를 하고 있고, 일반 외식업 식당들은 다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4월 누적 자영업 폐업이 43,000건, 작년에 43%는 거예요. 4월달까지 가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저녁 회식 문화도 사라져서 식당이 요즘 영업시간을 다 단축해서 8시 넘어서 식당 가면 밥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밀키트라고 간단하게 그 렌즈에 돌리거나 끓는 물에 넣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이제 밀키트로 집에서 만들어서 먹기가 불편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 옷도 명품하고 가성비 트렌드, 그래서 중저가 매장들이 지금 전부 중저가 매장과 브랜드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컨템포러리, 그래서 유행하는 그때그때 유행하는 중저가 옷들 매장이 견디지 못하고 백화점 같은 데서 들어갔다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민간 소비를 갖다가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갖다가 못 만들고 있어서 지금 한국의 소비 둔화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지금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소비 둔화가 상상 이상의 지금 소비 둔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회식이나 모임이 없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해외여행 가거나 명품 하나 쌓는다. 그래서 평소에는 외식도 아예 안 하고 집밥 먹고 살다가 한번 외식하면 호텔 가거나 아주 비싼 데 가서 먹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랑할 일 없는 부분은 안 간다라는 게 지금 이제 대중들의 형태가 된 거예요. 전기차 시장도 아주 싸거나 아예 비싸거나 양극화가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초저가만 찾으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온라인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료품, 여행 등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이 대량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빙수도 10만 원짜리 이상 아니면 만 원짜리라고 양극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트 초저가 제품을 사느냐, 비싸도 원하는 걸 사느냐, 이 소비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소비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최상단에 있는 고소득 소비층은 완전히 비싼 하이엔드로만 먹고 놀고 있어요. 오늘 보면 미국 뉴욕에 유명 식당 예약권을 90만 원에 사고 파는 사이트가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상류층들이 고급 인기 있는 식당에 가려니까 예약을 그 인터넷으로 받자말자 미리 다 차버리니까 꾼들이 미리 이런 예약권을 온라인에서 선점한 뒤에 이걸 갖다가 원하는 사람한테 팔아먹으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온라인으로 이런 예약권을 샀다가 자기가 안 가고 남에게 돈 받고 팔면 처벌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가 극단적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아닌 세상을 설정해서 1950년, 60년대에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노동자가 집을 가지고 중산층으로 살던 시대를 설정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고 극단적인 소득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극단적 양극화 속에서 우리의 이 체제는 이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